제가 이제 임상적으로 거의 20년 넘었으니까 그때도 초음파 리프팅을 하긴 했지만 아무래도 좀 더 정밀도나 이런 출력 같은 게 불안정해서 아프기는 아프지만 효과는 좀 떨어지는 경향이 있었어요. 이번에 브이로 어드밴스가 나오자마자 제가 산 게 출력은 좀 더 안전해지고 정밀해지고 좀 더 타겟팅이 가능한데 통증은 적어지고 그리고 이게 좀 더 정밀해지니까 효과도 좀 더 오래 가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어드밴스 나오자마자 바로 구입을 하게 되었고 어드밴스 또 브이로를 선택한 이유가 이게 초음파도 되는데 고주파가 같이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의학적으로도 초음파와 고주파를 컴비네이션 했을 때 시너지 이펙트가 있다. 1 더하기 1이 2가 아니라 3이란 효과가 있더라. 라는 이제 연구 결과가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근데 얘는 하나의 그 핸드피스에 초음파, 고주파가 같이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굉장히 좋은 거라고 생각을 해서 바로 이제 구입을 하게 되었습니다. 브이로 어드밴스가 사실은 좀 다양하게 있기 때문에 이게 원장님들이나 환자들도 러닝 커브가 좀 있어요. 이렇게 하다 보면 적응증이 점점 늘어나는데 너무 다양하다 보니까 손쉬운 기계는 아닌 것 같아요. 일단은 이제 브이로 어드밴스를 다 썼을 때를 가정을 했을 때 30대는 그 모공이나 이런 게 벌어지고 늘어나잖아요. 그거 타이트닝 할 때 써주고 40대는 피부 쫀쫀함과 리프팅, 그리고 50대는 축 처지잖아요. 그거를 이제 리프팅, 올려주는 효과로 쓰고 있습니다. 30대는 그 나이 들어서 노화된 것보다는 그냥 모공이 늘어나 있거든요. 근데 모공이나 그 피부 결이 좋아지는 거에 그 하이프하고 RF가 컴비네이션 된 그 핸드피스가 생각외로 효과가 좋아요. 할 때 통증도 없고. 니들 고주파가 브이로 어드밴스에 따로 장착이 되어 있는데 그거의 모드를 잘 조절을 하면 기미나 색소에 효과가 좋아요. 그래서 이거는 리프팅 장비이긴 한데 그 핸드피스가 있기 때문에 색소 환자에 적응하기가 좋고 요즘에는 색소 부스터를 또 따로 쓰니까 니들링하고 색소 부스터를 같이 컴비네이션 해서 쓰기도 하고요. 일단은 색소가 있으면서 리프팅이 필요한 환자는 1차적으로 이 장비를 먼저 선택하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리프팅이 필요한 모든 환자들이 적응증이 되고요. 그리고 예전에는 이렇게 하이프 RF가 컴비네이션 된 핸드피스가 없었을 때는 민감한 피부거나 아니면 백반증을 가졌거나 자가 면역 질환을 가지신 분들한테는 이게 또 하나의 자극이 될까 봐 쓰지를 못했어요. 근데 리프팅이 필요한데 너무 강한 초음파를 할 수가 없는 환자의 케이스에도 이 SD 핸드피스가 가능하기 때문에 그런 분들도 리프팅이 필요하거든요. 근데 기존의 하이프 장비를 쓰기는 너무 부담되는 스킨이 늘어나고 쪼글쪼글하고 피부가 얇으신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은 전부 다 SD 핸드피스로 먼저 열을 데펴주고 그리고 그렇게 하면은 이게 우리가 하이프가 지방이 빠지잖아요. 그런 효과는 줄어들고 탄력은 올라가고 쫀쫀해지고 그리고 이제 우리 몸에 좀비 세포가 피부 안에 살거든요. 그 좀비 세포가 노화된 세포인데 걔네들이 오래 버틸수록 나쁜 물질들이 분비가 돼요. 근데 걔네들이 열에 약합니다. 근데 또 너무 고온을 하면 자가 면역 질환이나 피부가 예민한 사람들은 자극을 너무 심하게 받아서 리바운드가 생기는데 이 SD 핸드피스는 적절하게 온도를 데펴주고 리바운드가 없기 때문에 그런 분들한테는 이제 초음파를 적응하는 장비로는 브이로 어드밴스가 제일 안전하고 편하고 좋은 것 같아요. 빔이라는 게 돋보기 쏘듯이 한 점을 태우는 건데 그 빔이 조금 길어지거나 늘어나거나 정밀하지 않거나 동그란 원이 아니라 뭐 이렇게 찌글찌글하면은 그 부위가 다 타겟팅이 되기 때문에 아파요. 근데 정밀해질수록 그 점만 딱 그 태우기 때문에 좀 덜 아픈 경향이 있어요.
그리고 이번에 브이로 어드밴스가 좋았던 게 라인 모드라고 이게 출력이 조절돼서 통증이 거의 없어요. 물론 출력을 세게 하면 아픕니다. 아프고 케이스 따라 아프기도 한데 일반적으로 이제 피부가 두텁고 1차 적응증에 해당하시는 분은 통증이 거의 없거든요. 출력이 셀수록 아픈 건 맞지만 다른 모든 초음파 기계 중에서는 좀 안전하게 안 아픈 경향이 있어요. 지금 이제 이 환자분에 대해서 리프팅 시술을 해보겠습니다. 일단은 여기 좌우 쪽으로도 처짐이 있으시고 나조라비얼 폴드 쪽으로도 처짐이 있으시기 때문에 강한 하이프를 먼저 시작을 해볼게요. 근데 우리 환자분은 통증에 좀 예민합니다. 예민해서 일단은 도트 모드보다는 라인 모드로 조금 통증이 적은 부분을 먼저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요 정도 스킨의 뎁스를 지니신 분은 4.5mm 뎁스가 더 좋습니다. 얇을수록 3mm, 더 얇으면 1.5mm 라고 생각을 하고 하시면 되겠고, 지금은 4.5mm 뎁스에서 좌울하고 여기 나조라비얼 폴드 이쪽, 그러니까 중안면하고 하안부 그리고 이중턱 라인을 위주로 해보겠습니다. 통증에 조금 예민하시기 때문에 도트 말고 라인 모드로 할 거고, 중간값보다는 좀 낮춰서 시작을 해볼게요. 그리고 이거는 세이프 모드, 움직이면은 출력이 바로 멈추는 거. 그리고 저는 이분을 믿기 때문에 끄고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시술을 시작합니다. 그리고 만약에 스킨이 얇으신 분들은 요 4.5 뎁스나 3mm를 했을 때 입안에 치아 쪽으로 공격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럼 이가 시린 현상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빨하고 피부 사이에 꺼즈를 조금 넣고 시작을 하는 것도 좋아요. 근데 이분은 지금 충분히 뎁스가 두껍기 때문에 그냥 시작을 하겠습니다. 괜찮으세요? 네, 통증의 정도를 먼저 확인하고 리프팅 되는 방향으로 올려서 합니다. 간격은 1mm. 만약에 아파하시면은 간격은 2mm 간격으로, 내가 올리고자 하는 위치로 밀면서 직각으로 쏘시면 됩니다. 괜찮으세요? 네. 잘 참으시는데요? 심술보 있는 데는 요 모디올루스가 좀 떨어져 있습니다. 이쪽을 약간 타겟팅을 해주시면은 이게 좀 올라가는, 입꼬리가 올라가는 효과를 볼 수가 있고, 그리고 이중턱은 곡선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들 어려워하시는 부분인데, 직각으로 들어간다는 생각을 하시고 약간 로테이션을 시켜주시면 됩니다. 밑에서 위로, 그러니까 약간 손목을 꺾어주면서 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이게 사실은 4.5mm 뎁스에서 고정점을 만들긴 하지만 에너지라는 게 피부를 뚫고 들어가면서 약간 소모되는 층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스킨 서피스에 약간은 자극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붉어지는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어느 한 지점만을 쏘는 거는 좋지 않다고 봅니다.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요 좌울 라인이 조금 올라갔고 나조라비얼 폴드 요 끝이 좀 올라갔어요. 여기도 모디올루스도 약간 올라가서 심술보는 줄어들고 라인은 딱 붙는 느낌이 듭니다. 이게 지방을 빼주는 역할도 하지만 수축을 시켜가지고 쪼그라지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리프팅 효과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안쪽에서는 파이브로티 체인지가 생기기 때문에 그걸로 인해서 리프팅이 생기고 전체적으로 이렇게 싹 올라가는 느낌이 들면서 수축하는 현상이 있습니다. 이 효과가 즉각적이에요. 그래서 시술 후 귀가시 확인을 할 수가 있고
그리고 3개월 동안 계속 단백질 변성이 생기면서 리모델링이 되거든요. 그 나중에 효과가 또다시 생기고, 그래서 효과는 좋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반대편도 해볼게요. 해서 총 300샷을 했습니다. 300샷을 했고요. 이제 4.5mm는 요렇게만 시술을 하시고, 이렇게 생긴 1.5mm를 가지고 부분적으로 시술을 하시면 됩니다. 1.5mm는 눈 주위 이런 식으로 시술을 하시고, 그리고 이마에 여기 이제 리거먼트 있는 쪽으로 더 강화시켜주면은 훨씬 더 좋습니다. 이런 식으로 하시고, 그리고 인중에 여기 스킨하고 이빨 사이에 꺼지를 물리고, 인중에도 이런 식으로 시술을 해주시면은 인중이 코랑 입술 사이가 좀 좁아지는 효과가 있습니다. 이렇게 이런 식으로 100샷 정도 쏴주시면은 이 버밀리언 보더하고 이쪽에 코 쪽으로 약간 수축되는 효과가 있어요.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좌측 핸드피스가 선택되었습니다. 이분은 뎁스가 좀 두꺼운 편이기 때문에 4.5mm 뎁스를 선택을 했고, 얇으신 분은 1.5mm 뎁스를 시술을 합니다. 이걸로 해서 우측 핸드피스가 선택되었습니다. 이 SD 핸드피스는 RF가 있고 하이프가 있어요. 그래서 내가 하이프만 하고 싶다 하면 RF를 끄고 시술하시면 되고, 내가 하이프는 하기 싫고 RF만 하고 싶다 그러면 RF만 하고 시술을 할 수가 있어요. 둘 다 켤 수도 있고 둘 중에 하나만 선택할 수가 있습니다. 이분은 파이브루트 체인지도 원하고, 그리고 고주파의 그 단백질 변성도 원하기 때문에 둘 다 켜서 저는 시술을 해보겠습니다. 통증에 예민하기 때문에 조금 조절을 해서 해드릴게요. 시술을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SD는 요 은색으로 보이는 네 군데에서 바이폴라 RF가 나가고요. 까만 데 중간에서 하이프가 한 샷씩 나옵니다. 그게 4.5mm 뎁스입니다. 그래서 피부가 얇으시거나 지방이 꺼지는 거 싫지만 그 파이브루트 체인지를 얻고 싶다, 그리고 탄력을 주고 싶다 할 때 이 SD 핸드피스를 선택해서 쓰시면 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할게요. 이렇게 쭉 해주시면 됩니다. 꺼지는 거 걱정 안 하고 하시면 돼요. 그리고 여기 모디올루스를 집중적으로 조금 해주시고, 그리고 여기 마리오넷이 구조가 굉장히 틀린데요. 여기가 이제 경계가 지는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어퍼가 있고 로어가 있는데 이 부위도 조금 시술을 해주시면은 타이트닝이 되고, 어퍼 마리오넷 라인 이쪽으로는 꺼짐이 있으시면은 그건 이제 또 채워주는 효과를 주는 시술을 하셔야 되고요. 다들 잘 아시겠지만, 만약에 피부가 얇으시면은 1.5mm 뎁스로 하시는 게 맞습니다. 이렇게 해서 SD를 끝냅니다. 지금 이분은 제가 얼굴만 했는데요. 보통 여자분들은 목에 탄력이 없으시거든요. 그러면은 아까 이 N3mm 뎁스로 목을 전체적으로 한번 쏘고, 그 다음에 요 1.5mm 뎁스로 한 번 더 시술을 합니다. 그러면 이제 이쪽으로 리프팅이 생기는 거고, 1.5mm 뎁스로는 타이트닝이 생겨서 목에도 리프팅이 괜찮습니다. 특히 플라스마 밴드 있으신 분도 효과가 괜찮거든요. 그래서 이제 플라스마 밴드가 있으신 분은 요 N3mm 뎁스를 하이프를 먼저 하고, 그리고 하이프 RF 컨비네이션 된 1.5mm 뎁스를 한 번 더 깔고,
그 다음에 CU 땡기는 시술을 하고 있습니다.